네, 안녕하세요. 김주환입니다. 적어도 물과 공기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먹고 마실 수 있어야 한다는 사람. 그래서 지금도 정수기를 쓰지 않고 생수도 사 먹지 않는 사람. 1세대 환경운동가 물박사로 유명한 양훈진 전 경남대 교수가 주인공인데요. 해마다 여름이 되면 전국 해수욕장 수질검사 결과가 발표됩니다. 동네 디산 약수터에도 이제 웬만한 지역은 거의 수질검사를 하는데요. 양훈진 교수는 전국 해수욕장과 약수터의 수질검사를 최초로 시작한 분이기도 합니다. 1991년 낙동강 패널 사태, 1999년 마산만 살리기 운동, 2008년 4대강 사업 등 굵직한 환경 이슈가 나올 때마다 책상 앞이 아닌 현장에서 목소리를 높였던 분입니다.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을 내가 연구를 하는데 그 논문은 1년에 한 추록씩 나와요. 근데 우리가 먹는 낙동강 물은 맑아지지 않아요. 그럼 그 논문이 무슨 소용이냐 이거죠. 예? 그래서 91년 12월 7일 지금 불정거리에 있는 가톨릭 문화원 강당에서 아산 창원 공해 주방협의회라는 단체를 한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만들었어요.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나는 낙동강의 현장에 찾아보는 교수가 되자. 행동하는 지식인 어른 양훈진 편 함께 해주실 분들입니다. 각자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는 경남 기후기 비상행동의 박종근 공동대표입니다. 네. 저는 양훈진 교수님한테 교육을 받았고요. 지금은 창원시 의회에서 의원 노릇하고 있습니다. 전홍표입니다. 네, 먼저 양훈진 교수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하겠는데요. 양훈진 교수는 1949년 제주도에서 태어나서 1971년 경북대 사범대를 졸업했고요. 86년 미국 메릴랜드 대학에서 식물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87년 경남대 환경공학과 교수, 91년 마창 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 2000년 마산만 살리기 시민연합 공동의장을 지냈는데요. 두 분은 어느 시기에 양 교수님을 만나신 겁니까? 네, 저는 1991년 그때 마창진 환경운동 의장 하실 때 네. 저는 서울에서 네네. 서울 환경운동연합 아. 네, 그게 이제 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네. 서로 잘 알고는 있었죠. 보통 대학 교수라는 분들은 연구실에서만 이야기하고 세미나나 논문 발표나 이런 걸 통해서 의사 표시를 하지 네. 직접 현장에서 발로 뛰는 이런 학자가 드물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은 뭐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네네. 근데 우리 양 교수님은 현장에서 항상 만날 수 있고 네. 그래서 소위 말해 이론과 실비가 네. 겸비한 문무라고 합니까? 를 겸비한. 겸비한 네. 네, 이런 분이라서 항상 좋게 생각하고 네. 큰 힘이 됐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는 뭐 저 행동으로 싸우고 만날 그런 사람들인데 또 실력이 있는 이론대로 탁 뒷받침되는 분이 같이 싸워주니까 네. 얼마나 큰 힘이 됐겠습니까? 거의 30몇 30년이 년 넘었다 그죠? 네. 예. 전님. 저는 제 학부학번이 96학번입니다. 네. 예, 제가 96년도에 환경공학과를 들어가서 그때부터 알고 네. 있었고요. 그 이전에 1월 3일, 96년 1월 3일 날 제가 네. 면접을 봤습니다. 학과 면접. 네. 그때 세 분의 교수님이 앉아 계셨는데 네. 그때가 첫 만난 교수님과 처음 만난 인연입니다. 네. 첫인상이 어떠셨어요? 교수님 지금도 그러시면 그때도 대머리였어요? 앞머리가 좀 없으셨고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스모프라는 만화 영화가 있었는데 네네. 만화 그게 보면 가가멜이라고 했는데 그 느낌 좀 그랬었습니다. 그때 대학생 시절의 양훈진 교수님은 어떠셨나요? 최선을 다하는 교수님이었는데요. 네. 수질화학 같은 경우는 계산 문제가 필요한데 그때 당시에는 뭐 엑셀이다 뭐다 이렇게 컴퓨터 프로그래밍으로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네. 다들 일일이 손으로 풀든지 아니면 그 공학용 계산기 가지고 이렇게 공학용 계산기에 프로그램 짜 넣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착실하게 자기 시간을 써가면서 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열정이 있으신 분이거나 그리고 좀 앞서가는 교수님이었으면 그때 당시 대한민국에 인터넷이 제일 처음에 들어왔습니다. 네. 넷스케이프 익스플로러 들어가가지고 그때 학생들도 이메일이다 뭐다 이렇게 잘 쓰지 못했을 때였습니다. 근데 대학이라는 교육기관의 특수성 때문에 인터넷 보급이 좀 빨랐습니다. 그래서 네. 개인 아이디도 만들고 그다음에 가재물 같은 것도 인터넷을 좀 이메일을 좀 내라 그 종이도 줄이는 일이고 그러니까 좀 선진 지식인으로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던 욕망이 크셨던 그런 분으로. 양훈진 전 교수가 환경운동 전면에 나서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그게 아마 1991년 낙동강 페놀 유출 사건입니다. 네, 당시 박정근 대표가 서울에서 환경운동을 하고 계시던 때인데요. 네. 그게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그런 사건이었는데 페놀 사태 당시 분위기가 어땠고 그 페놀 사태 원인은 무엇이었나요? 네, 뭐 페놀 사건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환경 오염 사건이었죠. 그 구미공단에 두산전자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네네. 거기에서 페놀 원액을 네. 이 페놀은 독극물로 분류됩니다. 네. 이 페놀 원액을 30톤을 비밀 배출구를 통해서 낙동강으로 흘러 보냈고요. 그래서 수돗물에서 냄새가 난다는 이런 제보를 받고 대구시 수도 담당에서는 염소 소독약을 막 듬뿍 넣어서 오히려 더 냄새를 더 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구, 마산, 부산 일대 사람들이 냄새 때문에 수돗물을 마시지 못했고 그 피해 신고 건수가 무려 1,600건. 어이고. 그다음에 임산부 신고가 664건이었는데 유산 신고한 것마다 255건이었습니다. 네. 대구시는 페놀 농도를 또 조작하기도 해가지고 국민들 분노를 샀고요. 그리고 또 두산전자는 1차 방류 때문에 난리를 쳤는데 이 조업 정지를 17일 당했거든요. 네. 그 17일 만에 다시 또 이제 공장을 가동을 하면서 또 페놀 1톤이 그 실수이지만 이거는 파이프 라인이 파손돼서 또 강으로 방류가 되었습니다.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2차 페놀 사건이 생긴 거죠. 온 국민의 난리가 났고 그래서 환경부 장관, 차관 다 해임됐고요. 그 두산은 64일 동안 조업 정지를 당했고, 근데 이걸 보면 두산 직원들이 이 독극물을 강물에다 버리면 네. 다 희석이 돼서 네. 괜찮을 거라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제 후쿠시마 그렇죠. 오염수하고 비슷하잖아요, 느낌이. 그죠? 그래서 그런 엄청난 사건이 있어서 두산이 그 자기들 오비 맥주라든지 이거 음료 관계 이런 식품물 그런 회사를 다 처분했습니다. 매각했습니다. 하나 넘겼죠. 불매운동도 시달렸고. 네. 그래서 이 두산 페놀 사건은 우리 국민들의 환경 인식이 네. 많이 바뀌는 그런 계기가 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수돗물에 대한 불신 풍조가 높아져서 네. 생수 사업이 그때 상당히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네, 그만큼 이 두산 페놀 사건은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고 오비 베어스라고 야구팀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예. 그것도 두산 베어스로 이름도 바꾸었고요. 네. 그래서 엄청난 그 환경 오염 사건이었습니다. 네. 그때 그 페놀에 오염된 물이 네, 우리 마산 그 당시 마산 시민들이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칠수정수장에도 네. 유입이 돼가지고 우리 이쪽 지역사회도 발칵 뒤집히는 일이 있었고 네. 그때 마산 가톨릭 민성회관에서 소위 총대를 메고 네. 나섰다고 하던데요. 당시 그 지역 상황을 잘 아시는 분이 있습니다. 당시 그 교육민주화 운동가로 활동했던 이인식 선생 이야기입니다. 가톨릭 여성회관이라는 곳이 시민 프로그램이 많고 하니까 그거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당시 조현순 관장이라고 이분이 그 마산시에다가 시민들이 그런 문제에 불안해하는데 문제 해결해야 될 거 아니냐 하고 공식적으로 마산시를 찾아가서 방문을 했죠. 그 당시 굉장히 권위주의 사회 아닙니까? 91년도면. 그래서 항의하는 과정에서 뺨을 때린 사건이 있었죠. 그럼 뭐 아주 저도 충격적이었는데 과장님이 그 뺨을 맞고 그 자리에서 바로 농성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단호하게 이 문제는 시라든지 두산에 있는 그런 그룹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여기에 대한 보상이나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 한 발짝도 문을 알 수가 없다.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었죠. 페놀 사태가 발생한 그해 12월 마창환경운동연합이 결성되고 양훈진 교수가 초대 상임의장을 맡았는데요. 그런데 당시에는 그 페놀을 검사할 장비조차 없었다고 하죠. 사람들이 수돗물 맛이 이상하다. 물론 대구에서 먼저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대구 정수장에 이게 뭐가 잘못이냐 따져봤더니 뭐 아무 자료가 없잖아요. 왜냐하면은 페놀이라고 하는 걸 검사하는 그 자체가, 그 검사 항목 자체가 없었으니까 페놀이 들어왔든 안 들어왔든 검사 자체가 없지요. 예. 어쨌든 그렇게 하고 나도 그냥 무심히 지나가고 있었는데 페놀이 터지고 나서 한 달쯤 후에나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커피병을 하나 들고 왔어요. 커피병 안에 커피가 들은 게 아니라 김치가 들어있었어요. 그게 내 연구실에 와가지고 양 교수라는 사람, 이 커피병, 이 김치가 내가 그때 페놀이 들은 물로 담근 김치인데, 예? 당신이 박사라고 하니까 검사를 하면 페놀이 나올 거 아니냐. 예, 검사해내라. 그래서 이제 검사를 할 수 없다고 했죠. 예. 그래서 시간적으로도 불가능하거냐, 비용적으로도 할머니 이거 내 못합니다. 예. 이것도 못하는 놈 무슨 박사냐? 그럼 우리는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하느냐 하고 그랬어요. 그럼 난 교수는 뭐냐? 말하자면 교수의 사회적인 책임에 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전홍표 의원님은 그 당시 학과 특성상 학생들이 외부로 나가서 수질 검사도 자주 했다고 하던데요. 그 현장에 가면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여름철에 해수욕장 놀러 가면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해수욕장 근처에 간이 화장실 그리고 화장실을 얼마 지어가지고 화장실에 있는 물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보이는 것도 있고 이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양훈진 교수님 이게 대한 심각성을 좀 생각을 좀 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역에 있는 약수 그리고 지역에 있는 해수욕장 검사를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현장에 나가게 되면 이게 뭐 수질이라는 게 거기에서 뭐 손으로 찍어 먹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걸 대학이라는 연구 집단의 특성상 거기에 있는 현장에 있는 측정되고 현장에 있는 물을 실험실로 가져와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쉽게 해주시지 않을 게 교수님 차량으로 홈페이지에 가서 어디 가서 물을 뜨고 오면 이 가서 좀 가져오너라 이래서 교수님 저도 선뜻 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실험과 연구가 조금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예, 그 수질 검사, 낙동강물 수질 검사에 대한 양훈진 교수 말씀도 들어볼게요. 말하자면 학생들을 데리고 낙동강물 수질 조사를 하러 가요. 오자마자 학생들이 수도가로 손을 씻으러 가요. 강물을 뜨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수질 검사를 간 학생들이 그 물에 손이 묻었다고 와서 수돗물에 가서 박박 씻어야 된다면은 이걸 어떻게 강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건 강이 아니다 말이지. 하수도다. 그러면서 이제 자연히 정수장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지요. 거기 가서 그 실험실을 보니까 실험실이 빈약하기가 참 짝이 없어요. 말하자면 예산 투입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검사를 하느냐 막 야단을 치니까 정수장 직원들이 자기들도 답답할 노릇이죠. 그러나 어쨌든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시에서 예산도 늘어나고 국가적인 예산도 늘어나고 말하자면 그 당시에 비하면 지금 칠세 정수장은 인원이 100배, 설비가 100배 늘어난 거죠. 그 당시보다는 지금 수질이 훨씬 좋아졌어요. 그 양훈진 교수님이 이제 그렇게 초기 마창 환경운동의 그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를 많이 했는데 뭐 강물이나 뭐 해수욕장 수질 검사뿐 아니라 동네 약수터 수질 검사도 양훈진 교수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에도 마산 창원 쪽에 공단이 많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하수가 어떤지 이렇게 조사를 하고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양훈진 교수님 역할이죠. 대학의 연구소에서 공동조사를 해서 발표를 해서 그 당시에 굉장히 사람들이 충격을 많이 받았죠. 일종의 발암물질이라 산에 있는 약수가 좋다고 해서 챙겨보니까 그까지도 굉장히 오염이 돼 있는 데가 많아가지고 본격적으로 마산 창원의 그 환경운동연합 전국의 7개 단체가 모여져가지고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었죠. 그 당시에 환경연합 회원들이 네.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 네, 감사하게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우리 그때 1,000명이 아마 넘었다고 알고 있는데 회원이 지금은 한 700명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예. 그래서 교수님 같은 분이 환경 운동을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부흥했다 할까요? 네. 상당히 그런 역할을 크게 했습니다. 네. 창원과 마산에는 지역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창원은 산업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지에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지하수라는 물은 네. 하늘에서 내린 빗물이 깨끗하게 토양이나 지층에서 정화를 시켜서 깨끗한 물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창원의 지역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산업공단에서 쓰였던 산업에서 기인하고 있는 오염 물질들이 이 토지를 통해서 안으로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때 당시에 양훈진 교수님이 이렇게 수질 조사를 안 하고 이랬다고 하면 산업적인 질병이 아마 우리 창원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그럴 수 듭니다. 있겠네요. 일본의 가장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미나마타병이나 이다이다병이 우리 창원에서 발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산에 있는 약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산짐승들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변을 보기도 하고 이게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한 물의 공급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일을 하지 않으셨나. 그리고 마창진환경운동연합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지 않았었나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양훈진 교수님이 그 수질 검사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생명을 지켜낸 그런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그렇지 않으면 창원에 있는 지하수를 많은 사람들이 음용하셨을 겁니다. 네. 마산 창원 지역에 몇십 군데 물을 떠다가 정기적으로 내 실험실에서 검사를 해서 검사표를 약수터에 가져다 붙였어요. 이 물은 먹어도 된다 안 된다. 근데 사실은 나는 검사할 자격이 없어요. 마산 시민들이 이해를 해줬기 때문에 그 공시한 것을 시민들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믿었고, 그럼 뭐 이거는 누가 해야 되느냐 하는 여론이 자연스럽게 일었고, 그래서 마산시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 지역의 약수터를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뒤태에 창원시가 했고, 그것이 전국 처음이에요. 지금은 전국적으로 적어도 시 단위가 되는 곳에서는 다 약수터의 수질을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행동하는 지식인 양훈진 전 경남대 교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근데 환경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청소년 교육, 이게 요즘 말로는 그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던데요. 그런 청소년 교육에도 애정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교수님의 지론인 것 같습니다. 건강한 사회는 건강한 시민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 건강한 시민들을 만드는 일에서는 교육이 좀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공부를 잘한다는 탤런트만 다 가질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공부 말고 다른 능력을 가진 아이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런 아이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지금 현재 대한학교, 고등학교로 불리고 있는 그 들꽃 온누리 학교를 네. 만드셨고 거기서 아이들을 키우는데 네. 주력을 다 하셨습니다. 네. 예, 참 고마운 일이지. 1998년 들꽃 온누리 개교시부터 2008년 폐교시까지 행정직으로 근무한 김종우라고 합니다. 제도권 교육에 적응이 어려움을 겪던 학생들을 위해서 학력 인정 평생 교육 시설의 어떤 자격을 부여받은 학교였습니다. 전국 단위의 어떤 모집으로 학생을 모집한 것이었고, 당연히 거리가 멀다 보니까 기숙형 학교로 기존에 있던 폐교 건물을 재활용을 하는 상황이었고, 애초에 폐교를 임대하여 그 학교를 운영하다 보니까 연간 2,400만 인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걸 납부할 수 있는 개원들이 없었어요. 그 당시 시교육청 관할이었는데 미납된 부분에 대한 납부 독촉이 좀 심했던 상황이었고요. 그 당시 학교에 관심이 많으셨던 양훈진 교수님한테 부탁을 드렸었고 긍정적인 답을 주시면서 사비의 일부를 출연하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각계각층의 도움을 받아서 그 당시 체납된 임대료를 완납을 하고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길을 터주셨죠. 네,
당시 들꽃 온누리 고등학교에 살림을 맡았던 김종우 행정실장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유명한 대안학교 태봉고등학교가 맞습니다. 예. 그 전신이지 않습니까? 네, 네, 이렇게 설립을 해서 네, 뭐 그 8년 동안 운영을 하시다가 네. 우리는 본인도 힘들고 네, 그래서 이제 그 교육청에 네, 어떻게 보면 헌납했다 할까요? 네. 뭐 이제 그런 형태 돼서 지금 유명한 태봉고등학교 대안학교가 되지 공립 않습니까? 대안학교가 공립 대안학교가 됐죠. 네. 예, 그래서 참 그런 면에서 보면 존경스럽죠. 네. 그 평소에는 이렇게 다정다감하신데 마창 환경운동연합 시절이나 또 현장에서 싸워야 할 때는 확실하게 목소리를 내신단 말이죠. 혹시 그런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나요? 뭐 또 그런 동력이 어디서 나온다고 보시나요? 저는 그게 사회에 대한 공정함을 지키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나오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초기에 말씀드렸던 건강한 물과 건강한 공기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그 기조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공기와 건강한 환경을 뺏는 일에서는 단호한 목소리를 내셨습니다. 네. 그 일은 마산만이 죽어가는 마산만을 매립된다고 했을 때 그 매립을 반대하는 모습, 그리고 낙동강에 보를 만들어 놓고 안 그래도 그게 경남권 사람들은 페놀 사태다 뭐다 낙동강의 수질 오염 때문에 식수에 대한 곤란함과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네. 사적인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특정 분야의 일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건강한 자연을 뺏드는 일들에 대해서는 단호한 목소리를 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고마운 일입니다. 보통 지식인이라고 하고 전문가들이라고 하면 그 자기의 능력을 자기 안위와 자기 편의를 위해서만 대부분 그 지식을 많이 사용하는 데가 많습니다. 근데 양훈희 교수님은 공공의 정의를 위해서 자기가 배운 지식을 네. 그대로 내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힘없는 시민단체에 커다란 지적인 무기가 되셨던 분이고요. 그리고 든든한 후원자가 되셨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네. 저는 대표님은- 왜 그 목소리를 크게 내시냐 그러면 네. 우리 양 교수님은 그 약자에 대한 배려심이 네. 예, 깊습니다. 네. 이 약자라는 것은 사람만 약자가 아니라 네. 그 말 못하는 식물, 생태계 그것도 다 약자이거든요. 아, 꼼짝 못하잖아요. 사람이 뭔가 그러네요. 해치더라도 네. 그것도 약자이기 때문에 그런 약한 거에 대한 강한 사람 그 억누르는 거에 대해서 네. 네. 그건 불의 아닙니까? 불의. 네. 그 불의를 보고 화를 내지 않고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으면 네. 그건 철학이 없거나 양심이 약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은 철학적으로나 양심적으로나 네. 아주 건전하시고 네. 확실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옆에 불의한 사람을 보고도 화가 안 나면 네. 그는 철학이 없는 사람이라고 철학자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우리 교수님은 역시 철학자 같은 사람이다. 네. 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수업을 하면서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많은 것을 품을 수 있고 녹일 수 있는 게 물이다. 그것도 맹물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지금도 안 잊혀지거든요. 네. 그리고 교수님이 어떤 사람들은 바보다고 하십니다. 교수란 직업을 충분히 누릴 거 누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거 다 내놓고 자기 재산 다 털으면서 아이들 위해서 지역 환경을 위해서 솔선수범하셨구나라고 하지만 저는 교수님의 아호가 바보보다는 지금 쓰고 있는 맹물이 훨씬 더 맹물. 나은 것 같습니다. 네. 세상을 아우를 수 있는 힘을 가진 게 어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한때는 정말 앞에서 횃불처럼 사회운동과 환경운동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등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등대처럼 멀찌감치서 뒤에 다녀오는 후배들 이런 제자들이 앞으로 갈 수 있는 길만 바르게 갔다면 무엇을 하든지 이렇게 이게 방향이다라는 것만 해주서는 그런 게 어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에게는 참 어르신이십니다. 네. 물과 공기는 누구나 평등하게 누려야 한다. 사제를 틀어가면서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수질 검사, 환경운동, 청소년 교육에 앞장섰던 양훈진 전 경남대 교수의 이메일 주소는 BABO 바보로 시작합니다. 그의 말을 전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첫 글자를 바보라고 BABO
솔직히 말해서 제가 환경과 교수잖아요. 환경과 교수가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에 신경 쓰고 하면은 본 것보다 더 봅니다. 교수는 공부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그 공부를 어디에 쓰느냐 하는 것이 내가 돈 벌기로 쓰면은 훨씬 많이 벌지요. 그러니까 바보지. 남들은 참 바보라고 그냥 내 생각하기에는 사람 그렇게 바보 아니에요. 다 자기 자존심이 있고 내가 내 스스로에게 잘했어 라고 칭찬하는 거는 돈 몇 푼으로 갈 게 아니죠.